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두근, 그렇다면 판별식 D가 양수가 되고요. 양수 더하기 양수는 당연히 양수가 되어야 되고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가 되어야 되죠. 그럼 먼저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정리를 해서 a는 12분의 5 이하의 범위를 갖게 되죠. 두 번째 조건, 두근의 합. 이때 분모 a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에다가 양수 1을 더하면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변을 a제곱 플러스 1로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두 번째 조건에서의 a는 2분의 3 미만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은 바로 a제곱 플러스 1이 절대부등식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 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1식과 2식을 연립한 12분의 5 이하가 될 테고요. 이래서 A의 범위가 이렇게 된다면 2차 방정식은 두근이 모두 양수가 될 조건이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먼저 두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D가 0 이상, 그리고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가 되어야 되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 정리해서 K는 2분의 1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두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성립하게 되고 두근의 곱은 2K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야 되겠죠.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니까 1식과 2식을 연립해 본다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2차 방정식은 두근이 모두 음수를 갖게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즉 부호가 다를 때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부호가 다른 두근의 곱은 당연히 음수가 되고요. 두근은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하는데 두근의 곱이 음수, 즉 K-9가 음수가 되면 판별식 D는 양수가 됩니다. 즉 두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식 D는 무조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판별식은 필수 조건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두근의 합도 절대값이 큰 쪽의 부호를 갖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판단해서 배제합니다. 그러므로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때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두근의 곱이 음수가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K는 9 미만이 되고요. 이로써 2차 방정식은 두근의 부호가 다른 조건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먼저 두근이 모두 양수이면 판별식 D는 0 이상, 두근의 합은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이면 판별식 D가 0 이상, 두근의 합은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 그런데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면 두근의 곱만 음수가 되면 되는데요. 양수근의 절대값이 크게 되면 두근의 합이 양수, 두근의 곱이 음수. 음수근의 절대값이 크면 두근의 합은 음수, 두근의 곱은 음수. 절대값의 크기가 같다고 한다면 두근의 합은 0, 그리고 두근의 곱은 음수가 됩니다. 2차 함수에서 a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 이때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 이때 이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됩니다. 이때 한 점 피해서 이 두근을 바라볼 때 이 두근보다 작은 쪽에 바로 점 P가 있고 그 P에 대한 함수 값은 아래로 볼록일 때는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요. 위로 볼록일 때는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와 같이 두근보다 작은 P점이 있을 때 필수 조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먼저 두근이니까 판별식 D가 양수, 그 다음에 P점은 대칭축 왼쪽이 되겠죠.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함수값 P는 양수, A가 음수일 때 함수값 P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필수 조건을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두근보다 P점이 클 때, 그렇다면 대칭축 오른쪽이 될 테고요. 아래로 볼록일 때는 함수값이 양수, 위로 볼록일 때는 음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근이니까 판별식 D가 양수, 그 다음에 P점은 대칭축 오른쪽,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함수값도 양수, A가 음수일 때 함수값이 음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면 먼저 아래로 볼록일 때는 그 함수값은 X축 아래쪽, 그래서 음수가 되겠죠. 위로 볼록일 때는 X축 위쪽이니까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는 A가 양수일 때 함수값이 음수, 또는 A가 음수일 때 함수값이 양수로만 나타나게 되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이는 마이너스 2가 두근보다 작을 때가 될 테고요. 이를 만족하기 위한 필수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두근이니까 판별식 D가 양수, 마이너스 2는 대칭축 왼쪽에 있어야 작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A가 양수일 때 함수값이 양수, A가 음수일 때 함수값이 음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가 1, 즉 양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자, 2차 함수로 들여다본다면 아래로 볼록이고 두근이 나타나게 되고요. 마이너스 2는 그 두근보다 작은 쪽에, 그러면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은 X축 위쪽이니까 양수가 되죠. 그리고 대칭축의 관계.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판별식 D가 0 이상, 그러면 이를 만족하는 A는 7 이하가 될 테고요. 마이너스 2는 대칭축 왼쪽에 있으니까 두 번째 조건은 성립하고, 자, 세 번째는 마이너스 2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1식과 2식을 연립하면 바로 두근이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또는 마이너스 2가 두근보다 작을 때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의 범위는 마이너스 9보다 크고 7 이하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3보다 작을 때, 그렇다면 3이 두근보다 클 때가 되겠죠. 이를 만족하는 필수 조건 3개가 있는데요. 먼저 두근이니까 판별식 D가 0 이상, 그리고 3은 대칭축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A가 양수일 때 함수값이 양수, A가 음수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A가 마이너스 1, 즉 음수기 때문에 3에 대한 함수값도 음수가 돼야 됩니다.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요. 2차 함수를 들여다본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 구조가 될 테고, 3에서의 함수값은 X축 아래쪽이니까 음수가 되겠죠. 먼저 첫 번째 판별식 D가 0 이상이니까 다음과 같이 첫 번째 범위가 될 테고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K는 3 미만, 두 번째 영역이 될 테고, 자, 세 번째는 3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하기 때문에 K는 7분의 15보다 작아야 되죠.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고, 이를 부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구해주면 이것이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3보다 작을 때 만족하는 K값의 범위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 두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그렇다면 필수 조건은 단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즉 A가 양수일 때 함수값이 음수, A가 음수일 때 함수값이 양수. 근데 여기서는 A가 1, 양수이기 때문에 2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 됩니다. 이 2차식을 2차 함수로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두근 사이에 2가 있기 때문에 그 2에서의 함수값은 X축 아래쪽, 그래서 음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아래로 블록에서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이동하기 때문에 0인 지점 알파와 베타를 반드시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는 필수 조건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2에 대한 함수값이 음수가 되기 위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6 미만이 되고요. 이랬을 때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2가 있을 조건이 됩니다.